편안한 마음TV. 안녕하세요. 마음TV의 조치경입니다. 오늘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님이 며칠 전에 운명을 달리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조양호 회장님의 명복을 깊이 기원드립니다. 조양호 회장님은요, 선친인 조중현 회장님께서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조양호 회장님께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항공을 굴지의 항공사로 일구시고 또 한진 계열 그룹 운영을 잘 하셔왔죠. 세간의 평가는 여러 갈래로 갈리지만은 우리 항공 물류 산업에 지대한 이바지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셔서 많은 충격과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조양호 회장님의 죽음에 관해서 돌이켜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조양호 회장님은 산무 생활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담배를 안 피셨다고 합니다. 둘째, 술을 안 드셨다고 그래요. 셋째, 골프를 안 치셨다고 합니다. 조양호 회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그분은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무교였던 인하대학교 병원 앞에 운전병원인가요? 네, 운영을 하셨고 언론에 많이 조명이 되었죠. 지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학 시절에 다녔던 모교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라고 합니까? UCLA 대학과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대학교죠. 그 대학의 의과대학 병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셨고, 그만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본인의 절제된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국내 대기업의 회장님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건강에 관심도 많고 여러가지 발달된 과학기술, 약품, 제약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왔던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에 발표된 사망 원인을 확인해 보면요, 폐섬유화증이라는 폐질환으로 사망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어서 폐질환이라고 했던 만큼 그게 관련된 질환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치명적인데요. 발병하고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이 43%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15% 정도 생존을 하는 아주 정세가 위급한 그런 질환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오셨던 1, 2년 피워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담배를 꾸준하게 피워온 중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조양호 회장께서 이 병에 대해서 인지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2018년 작년
12월경에 미국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LA에 있는 자신의 별장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을 오며가며 진료를 받으시다가 이번 3월 말경이었죠.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게 되심으로 해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극도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죠. 폐섬유화증이라는 이 병은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 몸은 이 활성산소가 증가했을 때 적절하게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산화 스트레스란 이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내 몸에서 저절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활성산소가 나의 육체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태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기관지 세포, 폐세포, 폐포라고 그러죠. 사멸하게 되고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경화가 오니 호흡이 힘들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이었던 거죠. 이 병을 과연 작년 12월에 처음 발견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증세가 있었다라고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겠지만은 작년에 미국에 가셔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악화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2014년 따님의 땅콩 해양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국민들 앞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과를 하셨고, 또 아내분과 또 다른 자녀분의 또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언론 앞에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재판을 겪으시면서 고초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겠죠. 결정적인 것은 올 3월 말에 대한항공의 사내인사 연임에 실패하게 된 것은 선친의 가업으로 물려받았던 회사를 내가 잘 지켜내지 못하고 또 내 가족을 이끌지 못해서 이런 결과까지 놓였구나 라고 극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였었던 것 같아요. 조향호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어야 됩니다. 이 푸는 것을 잘 풀어야 병으로까지 발전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내 스스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투쟁 또는 도피를 해야 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네요. 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뇌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내 몸 곳곳에 근육과 뼈와 모든 곳에 혈류가 빨리 흘러서 공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위급할 때 투쟁을 하든 아니면 도피를 하든 도망을 가든 그런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빨리 돌리는 거죠. 근육을 긴장시켜 놓고 피를 빨리 돌려서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항상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이 시스템이 많이 붕괴가 됩니다.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극도한 스트레스를 우리 조향호 회장님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 문제, 그리고 회사 문제, 선친이 물려줬던 가업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 비해서 2014년 이후에 모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극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항상성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내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항상성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설을 해줘야 돼요. 내 감정을 배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서 내 근육이 수축이 되어 있고 피가 쿵쿵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항상성 시스템이 나의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급격하게 내 몸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해가 될만하죠. 평소에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생업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급사를 하실 수가 있지만 조양호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님인데 별도의 건강관리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이 항상성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해소를 못하면은 본인의 몸에 어떠한 질환이든 질병이든 결국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깊은 신앙심으로 기도, 마음을 수련하는 거,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마인드 컨트롤이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성 시스템이 이렇게 내한테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서 혈류를 빠르게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내 몸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호르몬을 분비하고 긴장을 해도 어떠한 해소가 없으니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풀면 본인 스트레스는 해소가 돼요. 와이프를 괴롭히면 아내의 스트레스는 극대화 되겠죠. 이렇게 항상성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을 때는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은 등산을 가서 야호 하면서 가동되었던 항상성 시스템이 적절하게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것이 나의 면역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명상, 기도, 마음 수련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온몸에 힘을 빼고 이완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말씀드렸던 트랜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본인의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평소보다 훨씬 면역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조양호 회장님께서 유지하실 수 있었다고 하면 담배도 피시지도 않고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해왔던 분이 담배를 30년 40년 폈던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병의 정세가 왔을 때는 약물 치료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해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시도해 보았다고 하면 아마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명상이나 종교적인 기도, 마음의 수련은 사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온몸을 쭉 이완시켜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명상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종교적인 이 깊은 신앙심에서 하는 기도의 상태도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무념무상으로 있는 그런 트랜스 상태라는 것이 쉽게 가져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지만 체면을 통해서는 이 트랜스 상태에 간편하다고 하면 너무 가벼운가요? 좀 쉽게 이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체면입니다. 체면에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요. 체면은 체면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체면을 하는 겁니다. 체면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켜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편안한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을 때 깊은 트랜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나의 무의식을 깨닫고 느끼고 하는 통찰을 느끼시면, 그때 나의 뇌에는 베타 엔돌핀 그리고 도파민, 아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죠. 마약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내 몸을 해치지만, 행복감을, 통찰을 통해서 어떤 짜릿한 쾌감을 느낄 때는 내 몸에 이로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깊은 명상을 하시는 명상가들이나 도를 닦으시는 그런 분들이나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느끼시는 특별한 희열들이 있어요. 그것이 트랜스 상태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최면은 그 상태로 본인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양호 회장님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물론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한들 한 환자의 병이 치료되는 가정을 100%라고 치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머지 95%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병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살을 찢고 고름을 끄집어내고 하지만 다시 살을 끼웠을 때 살이 아물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환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그 병을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5%의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95%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95%는 우리가 흔히 대체의학이라고 얘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면을 통하면 쉽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위에 현대의학의 기술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그분의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라고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면은 명상이나 기도나 마음수련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즉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적적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